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라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와 진행 과정에 따른 의료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심리적으로 가족들과 겪게 되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근육병 진단 후에 어떤 식으로 검사가 필요하고 진단 이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이도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검사가 피검사였고요. CK 지수라고 해서 1000 이상이 되었을 때 근육병 확률이 많다고 해서 피검사 추정치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피검사뿐만 아니라 근조직검사, 근전도 검사,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하는 유전자 검사,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정도 검사를 통해서 근육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될 때 사실 근전도 조직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육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근육장애인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 피부 절개를 해서 조직을 떼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조금 더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근육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사자들이 가장 꺼리는 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되기 전에 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걸어야 한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검은 판정을 위해 꼭 해야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전자 검사를 꼭 진행합니다. 전에는 근전도나 근육 조직 검사로 추정을 통해서 근육병을 진단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좀 더 정확히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치료약이 개발과 도입 단계이지만 치료약 개발 후 빠른 적용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전자 검사 진행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검사가 1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비만 100만 원 이상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에 126개의 희귀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며 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등록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꿀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헬프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정특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육장애인 분들 중에 산정특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나라에서 희귀질환자들을 지원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희귀질환자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비를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법과 병원을 통해서 등록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2009년 7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유병자인 근육장애인 같은 경우 개인보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병원을 많이 다녀야 하는 근육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의료 접근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근육병으로 생기는 의료비는 산정특례로 해결이 되지만 일반 병원비는 부담이 컸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장애고지 의무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은 보험을 들 수 없는 차별이 해결되었습니다. 유병자 실비보험으로 비장애인처럼 100% 실비가 아니라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액이 70% 등으로 낮춰졌습니다. 산정특례와 실비보험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병원비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이니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육병 진단 초반에는 근육병으로 인해 아프거나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아서 병원 가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갖고 있는 잔존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보행 시기 때는 재활을 열심히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근육병에서 열심히란 장기 레이스를 달리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 시기에는 저 같은 경우 저희 아이에게 삼각대를 하루 20분 정도 서 있게 하거나 저녁 시간에는 족욕과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부드럽게 한 후 보조기를 신겨서 잠을 자도록 하는 발목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재활치료와 우리 근육병 환자들에게 가장 좋다는 수치료는 잠깐 한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보행 시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1년이라도 더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재활치료를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활로 병원을 찾을 때는 근대학병원보다는 거주지 관할 준종합병원 정도 규모의 병원에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치료와 수치료가 병행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치료는 대기자가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자리가 있어도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보시고 병행하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움직이면 더 근육병이 진행된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무리하지 않고 유지하며 오랫동안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휠체어와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는 언제쯤 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고학년이 되면 휠체어를 필요로 하지만 개인차는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 후반부터 타기 시작했고요. 평소에 무리가 가지 않게 걷게 도와주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휠체어를 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줘야 합니다. 이 시기 가장 많이 겪는 질환 중 하나는 척추 측만증입니다. 측만이라기보다는 걷다 보면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 척추에 척추 측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병 아이들의 경우는 허리가 휘면서 그것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의 굉장히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해서 좋다는 분도 있고 하지 않아서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척추 측만으로 인해서 아이의 심장, 폐활량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수술적 필요가 있겠지만 판단은 본인과 부모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수술 이후에 이런 결정 논란에 있는 이유는 앞에서 생검 이후 진행이 더 빨라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수술 이후에 근육병 아이들의 진행이 빨리 되는 편이어서 척추 측만 이후에 쓸 수 있던 움직임의 반경을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그런 척추 수술에 대한 찬반이 계속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흡기를 착용하는 시점으로 해서는 휠체어만 타고 있을 때보다 많은 병원 방문과 진료를 하게 됩니다. 호흡 재활을 위해서 가장 많이 가는 병원 중 하나는 강남 세브란스입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병원 정기진료를 다니다가 선생님께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강남 세브란스에서 이산화탄소 수치를 검사한 후 수치가 40으로 나왔으며 일반인의 폐기능에 비해서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호흡기 처방이 내려지고 2017년 23살이 되던 해 처음 호흡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폐와 심장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기능을 잃게 합니다. 과거에 말하는 20살까지밖에 살 수 없는 질병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는 몸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 돕는 의료 행위입니다. 호흡기는 마스크 형태로 착용할 때와 기도 절개를 통한 기도 삽관을 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 절개는 보통 마스크로도 더 이상 호흡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적 판단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며 이 경우 말을 할 수 없어 컴퓨터나 글자판 등으로 소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육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지만 진행 시기마다 필요한 검사와 수술, 호흡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조기들로 도움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먼저 지치는 일이 없도록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의 눈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육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당사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의료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